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 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그런 전쟁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는지를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제 들어갈 때는 큰 말이 없었는데 나오면서 저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위원장 전 대변인 보시기에.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예. 정말 뭐 2년 가까이를 네네. 이제 뭐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의 당사자로서 정말 뭐 저 수백 명의 그 수사 인력을 동원하고 수백 차례 압수수색 등해서 전방위적인 수사를 지금 받은 상황에서 네. 그 검찰에서 이제 그 구속영장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기각 판결을 받았는데 예. 그거에 대한 회한을 얘기하면서 진심으로 얘기한 것 같아요. 이제 이런 좀 서로 간에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정치 그만두고 예. 민생을 살리는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하는 삶을 누가 더 잘하는지에 대한 경쟁을 하자. 이 제안을 진심으로 한 것 같은데요. 네. 이재명 대표는 평소에도 소신이 이제 실용주의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의 본령이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라고 늘 얘기했고 예. 대선 때에도 또는 또 선거 때에는 늘 본인에게 국민의 삶을 나아지게 할 수 있는 권력이 아닌 권한을 달라라고 이렇게 늘 호소해 왔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얘기라고 보고 예. 앞으로도 이제 그 사실 윤석열 정부에서 음. 대통령이 나서가지고 여당과 국무위원들에게 야당과의 협치를 포기하라고 하고 2년 철지나 2년 전쟁 등으로 인해서 거의 민생은 파탄 지경이고 경제도 추락하고 있는데 그런 쪽에 대해서는 되게 소홀히 하고 있다라는 그런 국민들의 지탄이 많은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이제 이 검찰의 시간이 끝나고 법원의 시간으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원의 재판 결과를 겸하게 이제 좀 지켜볼 일이고 앞으로는 좀 정치적 영역에서는 민생과 경제 살리는 쪽에 집중하자 이 말씀을 한 것 같습니다. 예상을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로 그 정치인들이 구속되거나 네네. 기소돼서 이제 의원직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뇌물을 직접 받은 경우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예.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직접 뇌물을 수사한 건 단 한 건도 없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백현동 건이나 대부 송구건 같은 경우가 배인과 제3자 뇌물이잖아요. 예. 이제 그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거 배인과 제3자 뇌물은 법리 다툼이 대단히 필요한 것이어서 오히려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해야 되기 때문에 인신구속을 시키지 않는다라는 전문가 의견들이 많다라는 제 말씀도 드렸는데 네. 그것이 법원에 이번에 받아들여진 것 같고요. 예. 이 지금 이 법원의 판결은 이번에 결정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헌법상에 정해져 있는 불구속 수사의 원칙에 비추어 봤을 때 피의자의 방어권이 필요하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지켜가면서 그 재판을 통해서 유무죄를 따져라. 이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전에도 우리가 항상 그 이재명 대표도 그랬고 민주당에서 주장했던 것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증거가 차고 넘치면은 재판을 통해서 하면 될 것을 제1야당의 대표를 그것도 본회기 중에 예. 굳이 이렇게 막 체포영장소까지 벌이면서 하는 거에 대한 비판을 계속 했던 것이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본인이 가장 이 사건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이제 적극적으로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재판부의 결정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당무 복귀를 바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은데 현장 분위기에서는 어떻습니까? 당무 복귀는 당연히 이제 하는 거죠. 예, 바로. 사실 뭐 당무에서 이탈한 적도 사실 없습니다. 뭐 그렇긴 하죠. 당무에 예. 복귀할 것이고 다만 이제 건강 때문에 건강을 회복해야 예. 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 당분간은 지금 치료와 회복을 좀 병행하면서 예. 병원에서 이제 당무를 볼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네네. 지금 새로운 원내대표도 어제 뽑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뽑히고 이제 지명직 최고위원이라든지 정무직 당직자들도 일괄 사표를 낸 상태예요, 지금. 예. 그거에 대해서 약간 반려하는 그런 상황이라서 그런 것들에 대한 조치들을 조속히 좀 할 것 같고요. 지금 또 이제 정기회 중 아닙니까? 그래서 예. 인사청문회도 지금 있고 또 국정감사도 10월 10일부터 시작되거든요. 그 문제랑 예산 처리 문제라든지 민생법안 문제 등 처리할 것도 대단히 많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을 이제 신속하게 예.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무 복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네네. 최대한 빨리 하시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앞서 체포 동의안 가결로 이 대표의 리더십 타격을 입었다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구속영장 기각으로 어느 정도 회복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지 우리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뭐 체포동의안 가결된 이후에 네네. 당에 지금 내용이 휩싸여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원내대표가 그에 대해 책임을 지고 사퇴도 했고 신임 원내대표가 뽑히기도 했는데 또 반대로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친명 그 지도부를 비롯한 친명 의원들에 대해서 이게 사도살인이다. 어떻게 당의 의총이라든지 그 중앙위에서 결의한 대로 하지 않고 이렇게 당 대표를 검찰이랑 칼을 이용해 갖고 당 대표의 뒤통수 칠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분노들이 당원들까지 포함해서 대단히 올라와 있는 상태여가지고 예. 그게 지금 내용이 좀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런 기각 결정이 났기 때문에 이제 그 이런 내용들은 이제 빠르게 수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 같은 경우도 더 이제 오히려 더 강고해졌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 이제 앞으로 이제 가결포를 던진 의원들에 대해서 신임 원내대표까지도 그에 대해서 뭐 징계 가능성을 징계에 대한 그 필요성을 내비쳤거든요. 예. 그런 일련의 과정들이 아마 진행될 것이라고 보고 그 중진들은 그렇지 않아 필요할 필요가 없다고 얘기한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까? 이번 그러니까 발표를 던진 사람에 대한 징계 같은 게 이제 실제적으로 움직임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도를 통해서는 이것이 이제 당론으로 정하진 않은 거기 때문에 예, 해당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몇몇 중진 의원들이 그러니까요. 그런 예. 의견을 얘기했지만 네. 홍익표 신임 원내 그 대표가 얘기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 정치인들이 그 가결 투표를 하는 그 행위에 대한 정치적인 책임은 져야 된다라는 것이고 예. 그 초선 의원들의 질의에 대해서 윤리 심판을 통해서 절차를 밟겠다 이렇게 좀 답변을 한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절차들은 진행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저도 알겠습니다. 잠깐 한 네. 말씀만 좀 드릴게요. 자꾸 이렇게 윤기찬 변호사께서 아까부터 범죄 혐의가 소명됐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셔서 예. 사실 재판 과정에서는 확실한 물증이 있어야 유죄가 되잖아요. 근데 이제 영장 실질 심사 단계에서는 인신 구속에 대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걸. 물증이나 입증 정도는 아닌 소명 정도만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근데 분명하게 여기 기각 사유에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혐의 소명과 관련해서는 위중교사에 대해서는 혐의가 소명된다. 네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예. 백현동권과 관련해서는 직접 증거가 부족하다라고 분명히 표명했고 대북송금권은 이재명 대표가 인식하거나 공모하거나 관여 정도가 소명되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명시를 했어요. 그래서 예. 소명이 안 됐다라고 영장 기각 이유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게 재판을 가면 입증이 아니라 소명 단계에서도 지금 아직 안 돼 있는 거기 때문에 무죄 판결이 날 가능성이 저는 오히려 더 높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영장 기각 사유에 적혀 있는 대로 제가 아까 읽은 거예요. 네, 그리고 알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제 물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민주당에서 항상 늘 주장했던 게 헌법상의 원칙인 무죄 추정과 불구속 재판의 원칙을 지켜달라. 왜 인승구속 시키려고 하느냐. 네네. 왜 검찰이 수사인 정치란 이렇게 비판했던 것이고 네. 좀 전에 최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준규 사건 관련된 건요. 네네. 이준규 사는 이 지금 배임 제3자 뇌물 외국환 거래법과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해서 끌어들인 거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미 소명된다고 보인다라고 판정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라고 이제 판정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거는 하게 되면 다른 별도의 재판을 통해서 다퉈야 되는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우리 설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소명된 것으로 보인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도 실제로 녹취록 내용의 진실 공방에 대해서는 재판을 통해 또 따져봐야 되는 그런 문제다. 그렇습니다. 송 원내대표 원팀을 강조하면서도 이 체포한 가결파 의원들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아까 뭐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당내 수습이 이렇게 가면은 가능할까? 이게 좀 의문이 드는데 김현정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 사실은 그 동안에 네네. 우리 당이 이제 이재명 대표가 이재명 체제가 이제 출범한 이후에 작년 이제 8월 말에 이제 출범을 했는데요. 네네. 그때 지속적으로 그 윤석열 검찰과 여당에서 사법 리스크 프레임을 계속 걸고 공격을 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우리가 총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걸 털고 나가야 된다라는 식의 이제 그 비판들의 목소리들이 지속돼 왔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 때문에 당내에서 좀 분란이 있었던 것도 좀 사실인데 이제 분명한 것은 이제 이 사건에 대해서 그 우리 당의 입장은 이것이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정적 제거용 표적 수사다라고 규정하고 대응하고 있었던 거예요. 네네. 그 기조에서 반해서 사실은 의견을 내고 있었던 것인데 이번에 어쨌든 구속영장이 기각됨으로 인해서 그것이 일차적으로 좀 확인이 된 측면이 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리고 그 체포동의안의 표결 과정에서의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의총이나 중앙이라든지 또는 각종 기자회견이나 집회 등을 통해서 당의 입장도 이거에 대해서 부결시켜야 된다는 것으로 당론은 아니지만 네. 거의 결의 사항으로 갖다가 확인된 내용들에 대해서 반대를 했던 그런 의원들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최대 39명까지 있다라고 하는데 그 의원들께서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것은 뭐 색출해 가지고 뭘 하는 것은 제가 가능하지도 않고 예. 그런 방식은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데 예.
정치인이기 때문에 본인이 한 정치적 그 행위, 정치적 결정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당당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 또 예. 당이 그냥 통합이라는 것이 말로만 뭐 호울종은 통합, 말로만 통합하면 뭐합니까? 실질적으로 화합적인 통합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 통합은 다른 말로 따지면 야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당이 이제 네. 선명하게 그런 것들을 좀 구분해 가지고 재편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 이 말씀 드리고 알겠습니다. 그 설레로 우리가 예. 2016년도에 왜 그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예. 계속해서 문재인 대표 흔들기를 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그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들이면서 예. 이제 새로 이렇게 거의 이선으로 물러나는 식으로 했지만 그때 결국은 탈당해가지고 신당을 창당했던 경험도 있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한 당에서 하는 좋은 것보다는 기회가 될 것이다. 그분들도 이렇게 뭔가 탈당이라든지 뭐 신당 그렇게- 창당 이런 것들도 하나의 그렇습니까? 방법, 역사적 교훈 속에서 우리가 좀 예. 얻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